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서계수학학원 박범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함수의 두 번째,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등수학과 수학의셈 231페이지가 될 것 같네요. 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좀 정의 한번 해보고요. 자,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입니다. 암기해야 되고요. 대단히 중요한 정입니다. 요게 1대1의 정입니다. 별 하나 붙여주죠. 이게 1대1의 정입니다. 이게 1대1의 정의가 되고요. 이와 같은 정의를 갖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하면 이와 같은 정의를 갖고요. 그 다음 함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정의역 하나가 공역 하나랑만 무조건 만날 때 이때의 대응을 뭐라 부르자? 1대1 함수라고 부르잡니다. 함수 정의는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함수 관계는 맞아야 되고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 원수 하나가 공역 원수 하나랑 만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져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와 같은 정의가 더 들어간답니다. 걔를 1대1 함수라고 하잡니다. 한번 정의 한번 이걸 한번 풀어서 보면 이런 얘기죠. 자, 여기가 x가 있답니다. 여기 y가 있습니다. 자, 이제 x가 x1도 있고 x2도 있고 x3도 있고 쭉 있는데, 자, x1과 x2가 서로 다르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얘가 만나는 y값이 뭔가 있겠죠. 뭔가 있겠죠. 뭔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a, b, c만 적어보죠. 뭔가 있을 겁니다. 이 x1 a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a랑 같으면은 얘랑 다른 이 x2는 a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x1이 a가 마음에 들었으면 x2는 a로 못 가고요. 눈물을 머금고 b나 c 중에 하나로만 가라. 이게 지금 1대1의 정의입니다. 말 그대로 1대1로 만난다는 얘기죠. 만에 하나 이 x2가 마음에 드는 게 a여서 이렇게 가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두 개가 하나랑 만나죠. 얘는 뭐가 됩니까? 2대1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닌 x1이 만약에 a를 찍었으면 x2는 절대로 a를 찍을 수 없고 만약에 b나 c 나머지 것들을 찍어라 이런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를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쓰답니다.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x1의 y값과 x2의 y값이 서로 달라라.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자, 이제 요 1대1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1대1 보십니까? 그대로 1대1은 갖고 있죠. 갖고 이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답니다. 그럼 이제 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 부르자고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잡니다. 영어가 좀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1대1이 되면서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은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하잡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x가 있고요. 여기에 1, 2, 3이 있답니다. y가 있습니다. 여기에 a, b, c, d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1은 a랑 만나고요. 2는 b랑 만나고요. 3은 d랑 만난다고 하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1대1은 될 수 있죠. 1대1 함수는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랑 하나 만나죠. 1은 a랑 보이십니까? 2는 b랑 보이시죠? 자, 3은 c랑 1대1로 만나죠. 1대1 함수는 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맞습니까? 왜? 공역은 A, B, C, D지만 치역은 A, B, D만 될 거니까요. 공역과 척이 서로 같지 않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X가 있습니다. 자, 얘를 1, 2, 3이라고 하고요. 공역 Y 있네요. A, B, C라고 하죠. 자, 이제 1이 A랑 만나고 있고요. 2는 B랑 만나고 3은 C랑 만나는 간단한 거 이거죠. 얘는 모두 됩니까? 얘는 1대1 함수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나하나씩 만납니다. 얘는 1대1 대응이라고도 말할 수 있네요. 맞나요? 치역도 A, B, C고요. 공역도 A, B, C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가? 이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1대1 대응이랍니다. 그래프의 관점에서 받아들이자면 일단 함수는 돼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함수인 거 볼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세로라인 것을 만나는 게 하나만 생기면 무조건 함수라고 했습니다.
함수 맞죠? 세로로 한 컷 하나 만납니다. 하나 만나죠. 이렇게 꺼도 하나 만나죠. 얘도 이렇게 꺼도 하나 만나고요. 이렇게 꺼도 하나 만나고 이렇게 꺼도 하나 만납니다. 그러니까 세타 함수 그래프죠. 맞습니까? 그 상황에서 1대1 대응을 보려면 x 하나가 무조건 y 하나랑만 만나야 됩니다. 두 개가 a, b 두 개가 하나랑 만나는 거 이건 안 된다 그랬죠. 보이십니까? 이해가죠? 무슨 말인가?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자, x축에 하나에 하나 끌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y를 하나 찍자입니다. y를 하나 찍었을 때 걔가 x 하나랑만 만나는가 확인하자입니다. 조금 어렵죠? 확인 가능합니까? 1대1 대응 볼 때는 y를 먼저 볼 겁니다. y를 하나 찍겠습니다. 즉 이렇게 찍어서 y 하나 찍을 겁니다. y 예를 들어 이거 b를 찍었습니다. 이 y, b가 만나는 게 보이십니까? 이건 하나, 여기는 두 개죠. 보이시나요? 그럼 이건 이제 두 개가 하나랑 만난다는 얘기죠. 정리하죠. 얘가 함수인 걸 확인할 때는 일단 라인을 이렇게 꺼서 만난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얘가 1대1 대응인 걸 확인할 때는 가로로 라인 꺼서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만나는 교점이 한 개만 돼야 되고 마찬가지 만나는 교점이 한 개만 돼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 밑에 함수 개수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얘는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함수, 일반적인 함수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하나 더 상수함수 개수까지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말로 적으니까 뭐 거창한 게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번 좀 좁혀보죠. x가 1, 2, 3이 있고요. 자, y가 a, b, c, d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그냥 함수수랍니다. 몇 개 나오는지. 그럼 볼까요? 자, 경우수로 받아들입시다. 중학교 때 배운 1이 선택하는 경우 몇 가지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나오죠. 네 가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2도 몇 가지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건 함수기 때문에 1이 a를 찍었다고 해서 2가 a를 못 찍는 그런 거 아닙니다. 2도 네 가지고요. 3도 네 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4의 세제곱계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자, 1대1 함수수랍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되겠죠. 1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나왔죠. 예를 들어보죠. 1이 a로 갔습니다. 2는 별대로 이제 a로 못 가겠습니다. 이제. 맞습니까? 1대1이기 때문에 2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가 되고요. 이거 예를 들어 뭐죠? C로 갔습니다. C는 못 가죠. 3은 두 가지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외우지 맙시다. 이런 거를 24가지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얘는 1대1 대응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원소가 4개 보입니까? 정의역은 원소 3개인데요. 공역은 치역 4개가 되겠죠. 절대로 1대1 대응은 안 나오겠죠. 만약에 t가 사라져 있으면 1대1 대응의 수는 마찬가지 1몇 가지입니까? 3가지가 되고 2는 2가지고 3은 1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6가지가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상수함수랍니다. 좀 글씨가 좀 날아가는데요. 이쁘게 적어볼까요? 상수함수랍니다. 자, 상수함수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상수 y는 3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y 하나랑만 만나는 겁니다. 무조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는데요. 공역의 모든 원소 중에 딱 하나랑만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2, 3이 다시 적어볼까요? 여기가 A, B, C, D가 있으면 하나로만 몰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이 모조리 A로 가거나 모조리 B로 가거나 모조리 C로 가거나 모조리 D로 가는 거. 총 4가지 나오겠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모조리 몰빵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적어볼까요? 1, 2, 3이 있고요. A, B, C, D가 있으면 모조리 다 A로 가는 거. 이런 걸 뭐라 부르자고요? 상수함수라 부르답니다. A 몰빵, B 몰빵, C 몰빵, D 몰빵. 해서 총 4가지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외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참고삼아 알아만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받아들이자? 경우수로 받아들인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문제 한번 풀어. 하나 더 있네요. 상수함수 있네요. 여기 다음 페이지에 바로 있습니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하나로만 몰빵이 될 때 그런 것들 상수함수라 하자 그랬고요. 그 다음 항등함수입니다. 별 하나 붙여두겠습니다.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A면 A 나오는 거. 즉 정의역 각 원소가 각각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항등함수라고 하고요. 걔는 보통 기호로 i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항등함수는 함수 기호로 f라고 표시하지 않고요. i라고 표시합니다. i라고. 이해가십니까? 그럼 아무 제약이 없으면 모든 실수범위에서는 딱 하나 y는 x 있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all x인 경우에는 y는 x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거는 y는 x밖에 없죠. 자, 이제 제약을 걸어주면 자, 정x 제약을 마이너스 1, 0, 1 제약 걸어줬습니다. fx가 자 x 세제곱입니다. 이것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죠. 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랑 만나죠. 0 넣으면 0이랑 만나죠. 1은 1이랑 만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의역이 제한이 되게 되면 y는 x 외에 이제 나머지도 함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정의역이 제한이 없으면 항등함수는 무조건 뭐밖에 없고요. y는 x밖에 없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참수인 그래프 골라달랍니다. 1, 2, 3, 4에 대응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 함수가 된다는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세로로 묶으면 하나밖에 안 만납니다. 싹 다 함수가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정의역과 공역은 모든 일수 전체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대1 대함수하고 1대1 대응은 뭐랍니까? 가로로 꺼서 하나만 만나야 되겠죠. 가로로 꺼서. 그러니까 가로로 꺼서 하나를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아니겠죠. 하나 만납니다. 가로로 하나 만납니다. 이거 아니고 가로로 두 개 만나죠. 하나 만납니다. 그러니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되는 건 뭡니까? 이제 얘하고 얘만 남죠. 보이시나요? 가로로 꺼서 만나는 교점이 하나만 생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가 되려면 그 중에서 얘는 다 되겠죠. 니은, 디귿, 비읍이 다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1대1이 되기만 하면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요. 1대1 대응 하나 더 있죠. 치역하고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공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뭡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이 실수 전체가 돼야 됩니다. 전체가 돼야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즉 만나는 y값들이 실수 전체가 다 돼야 됩니다. 다 돼야 되죠. 다 돼야 됩니다. 만나는 y값들이 실수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만나는 y값들이 보이시나요? y값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러나 디귿은 보이시나요?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져 있죠. 지금 여기만 지금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공역 치역 y값이 이런 것들 값은 가능하죠. 이런 값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얘는 치역이 될 수가 없죠. 보이시나요? 얘랑 만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디귿은 제껴지겠네요. 뭡니까? 니은하고 비음만 되겠죠. 확인 가능하죠? 그다음 항등함수는 y는 x 찾으면 됩니다. 니은만 된다는 거 확실히 할 수 있고요. 상수함수는 y는 3 이런 것들이 상수함수랍니다. 그러니까 일자로 쭉 나가는 거죠. 리을이 되겠죠. 리을이 삼수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자, 이와 같이 함수 한번 구분해 봤고요. 그 다음 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역 나왔고 공역 나와있네요. 얘가 1대1 대응이 된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이거 1차 함수죠. 1차 함수면 얘는 직선입니다. 그럼 당연히 자동방으로 1대1은 당연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기울기 2이기 때문에 우리 y는 2x 더하기 b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얘가 1대1은 당연히 되는 거죠. 맞습니까? 무조건 끊게 되면 하나밖에 안 만납니다. 하나밖에 안 만납니다. 중요한 게 이거 뭡니까? 1대1 대응이랍니다. 1대1 대응이랍니다. 뭐죠?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아라. 이겁니다. 지금 중요한 말은 이거죠. 얘가 1차 함수기 때문에 자동으로 1대1은 되고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게 조작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2x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우상향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한번 이쁘게 다시 그려보죠. y는 2x 더하기 b가 대략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날아가네요. 자, y는 2x 더하기 b가 이런 식으로 오늘 상태 안 좋습니다. 자,
자, 문명 이기를 기억해 이기를 한번 사용합시다. 직선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쁘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자, 이게 지금 y는 자, 2x 더하기 b랍니다. 이때 정의역이 뭡니까? a부터 2까지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가 a가 있고요. a가 있고 어딘가에가 2가 있답니다. 정의역이 a부터 2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잘리는 값 그래프를 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만 되겠죠. 이것만. 이 부분만 되는 거지. 이 부분만. 그럼 얘의 y값은 여기 있고요. 얘의 y값은 여기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y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만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게 지금 치역이 됩니다.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게 뭐랑 같다고요? 공역이랑 같답니다. 공역이 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5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정의역을 먼저 자른 다음에 해당하는 치역을 먼저 구했고요. 그 치역이 공역이랑 같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자, 좌표로 나타내보겠습니다. 그럼 이 점은 얼마가 됩니까? 이 점 좌표로 나타내면 얘는 얼마죠? a, 마이너스란 얘기고요. 이 점은 얼마가 되죠? 이제 2,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했습니다. 두 개 넣으면 답이 될 것 같네요. 먼저 2, 3 넣겠습니다. 2 넣으면 3 나옵니다. 3은 이러면 4 더하기 b죠. 결론 b는 마이너스를 먼저 되고요. 그럼 fx는 얼마죠? 2x 마이너스 되고요. a 넣으면 마이너스 5 나옵니다. 마이너스 5는 a 넣겠습니다. 2a 빼기 1입니다. 그럼 2a가 마이너스 하죠.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a하고 b값 구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이와 같이 1대1 대응 문제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1대1 대응합니다. 근데 얘는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치역과 공역이 무조건 서로 같을 거고요. 이건 같아야 되고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역이 뭡니까? 공역이 치역이 실수 전체 R이 돼야 됩니다. 치역이 실수 전체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럼 얘는 1대1이 돼야 되겠죠. 1대1이면 뭡니까? 이제 라인 임의로 하나 딱 껐을 때 만나는 교점이 오직 한 개만 생겨야 된다는 거죠. 한 개만 생겨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V자를 꺾이는 부분이 생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라인급 만나는 교점 몇 개입니까? 2개 생기겠죠. 이건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이해가시나요? 이 말을 좀 더 이쁘게 정의하면 1대1이란 말이면 1대1이란 말을 이걸 나중에 수학2에서 미적분에서는 뭐라고 배웁니까?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둘 중에 한 개만 택해야 된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내야 되겠구나. 즉 한 번 올라가면 쭉 올라가야 되고요. 한 번 내려가면 쭉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한 번 올라가자면 영원히 올라가기만 해야 되고요. 한 번 내려가자면 영원히 내려가기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올라갔다가 내려간 본이 섞여버리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1대1이 되려면 뭡니까? 증가와 감소 중에 한 개만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면 쭉 올라가기만 하거나 아니면 쭉 내려가기만 하나 둘 중에 한 개만 해야 되지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은 1대1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자, 아까 전 문제에서는 1대1 대응에서 이제 이 대응하고 관계되는 이걸 가지고 좀 더 중요하게 다뤘고요. 필수제 5번에서는 요 1대1이라는 말 요거를 좀 더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역도 실수 전체가 되면 치역도 실수 전체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건 여기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1대1 여기에 좀 더 힘을 주자는 얘기죠. 증가와 감소 중에 한 개만 택해라. 자, 절대값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fx는 당연히 범위 나누겠죠. 이제 자, x범위에 따라 x가 1보다 작을 때 둥은 여기다 넣겠습니다. x가 1보다 클 때 경계면에서 둥고는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다고 하고 있죠. 이 경우는 자, 이건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럼 ax가 되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정리하면 뭐가 되죠? a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더하기 3이겠습니다. 그대로 풀리겠죠. 1보다 크면 ax 더하기 x 빼기 1 더하기입니다. 는 뭐 되죠? a 더하기 1의 x가 되고요.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경계면 여기다 1면 얼마죠? a 플러스 2죠. 1면 얼마죠? 이것도 a 플러스 서로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뭐만 볼 거냐? 이거만 볼 겁니다. 요거 두 개만. 요거 두 개가 중요하죠. 이게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라는 얘기죠. 올라가면 올라가고요. 내려가면 내려간답니다.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다시 증거와 감소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면 얘도 뭐가 되고요?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뭐다?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죠. 그걸 종합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이 a-1과 a 더하기 1의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부호가 같다. 곱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해가십니까? 부호가 같다는 말을 곱해서 양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푼 게 답입니다. 이제. 자, 이건 2차 분식 푸는 건 배웠죠. 이제 분호방이 이쪽이네요. a는 1보다 크거나 나오고 a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원하는 답일 것 같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자, 필수 예제 8번, 9번. 자, 1대1에 관한 두 가지 아이디어 풀어봤습니다. 자, 필수 예제 10번입니다. 그 다음. 자,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됐답니다. f는 항등함수랍니다. 실수 전체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fx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x밖에 될 게 없죠. 맞습니까? 그 다음 gx는 상수함수랍니다. 얘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죠. 다 했네요. 그럼 가로 1번. 자, FO는 얼마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5는 5 나오겠죠. 그 다음 G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나오면 무조건 뭐밖에 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올 겁니다. 상수함수 Y가 몰빵. 뭘 넣든지 간에 Y는 무조건 마이너스 2만 나와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넣어도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5 넣어도 마이너스 나온다는 얘기죠. 답이네요. 두 개 더 해달라는 얘기네요. 다음 얼마입니까? 답은 3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x에서 x로 함수는 상수함수랍니다. 그러니까 99가 3이면 나머지는 모조리 다 3이라는 얘기죠. 얘도 3, 얘도 3, 얘도 3, 얘도 3이죠. 싹 다 상수함수기 때문에 다 3입니다. 그러니까 3이 몇 개 있다는 얘기죠? 전체 몇 개 있죠? 1, 3, 5, 7, 9 홀수만 뽑아놨죠. 1부터 100까지면 100개입니다. 그 중에 짝수 50개, 홀수 50개죠. 50개 있겠죠. 50개 있답니다. 답은 얼마죠? 150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전예제 11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이 표현 보이나요? 자, 순서가 정해져 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x1보다 x2가 더 크면 x1의 y값보다 x2가 y값보다 더 크다. 즉 y끼리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나중에 팁입니다. 자, 확통을 공부한 사람이면 이걸 조합이라고 부르죠.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조합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배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풀어보겠습니다. 정역 x가 자, 얘가 지금 1, 3, 5, 7, 9가 이렇게 있고요. 자, 공역 y 자리에는 좀 많네요. 2, 4, 6에 8에 10, 12, 14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5는 8로 결정이 되어 있네요. 5는 8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얘네들 1하고 섬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얘네들 자, 7하고 결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볼까요? 얘네부터 한번 해보죠. 자, 5는 8로 갔기 때문에 요 1하고 3은 5보다는 작습니다. 맞나요? 그럼 당연히 얘는 2, 4, 6 얘네랑만 만나야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 x1, x보다 작습니다. 3은 5보다 작죠. 3의 y값들은 5의 y값보다 작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얘랑만 만나야 되고요. 마찬가지 아이디어로 자, 7하고 9는 10, 12, 14 얘네랑만 만나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가보죠. 그럼 이제 1이 만약에 2로 간다고 하죠. 1이 2로 가면 3이 갈 수 있는 건 4, 6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보이십니까? 1이 만약에 2로 가면 1로 만나면 몇 가지? 두 가지 되고요. 1이 만약에 4랑 가게 되면 1이 4랑 같습니다. 한번 꺼볼까요? 그럼 3이 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6밖에 없죠. 맞나요? 1보다는 3이 더 크기 때문에 3의 y값은 4의 y값보다 커야 됩니다. 그건 6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밖에 안 되죠. 자, 만약에 1이 만약에 6으로 가버리면 갈 게 없죠. 1이 6으로 가버리게 되면 3의 y값은 6보다 커야 됩니다. 6보다 큰 게 없잖아요. 8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0가지가 되죠. 결론 몇 가지입니까? 3가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겠네요. 자, 7이 만약에 10으로 가게 되면 7이 10으로 하면 9가 될 수 있는 건 12하고 14 두 가지죠. 7이 만약에 12랑 만나게 되면 9가 될 수 있는 건 14 한 가지가 되고요. 7이 만약에 14랑 가버리면 9는 갈 데가 없죠. 7이 14로 가버리면 9는 14보다 큰 걸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죠. 0가지가 되고 안 됩니다. 몇 가지입니까? 3가지가 되고요. 결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죠. 여기 3가지, 3가지니까 곱해서 토탈 몇 가지 남으니까 9가지가 답입니다. 이 문제. 이해가시나요? 자, 이제 팁입니다. 이걸 조합을 배운 친구는 이렇게 배우죠. 1, 3이 2, 4, 6이랑 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 3, C에 2가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7, 9가 10, 12, 14랑 만난다는 거를 3C라고 표현하죠. 순서가 정해지면 조합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3C 3 곱하기 3C 3 곱하기 9가지. 편하게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까? 저희는 조합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제로 구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